지금 학기가 중간쯤 됐지 않습니까? 1학기가 2학기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담임, 또 새로운 교부들, 새로운 교실에서 적응해야 되는 1학기가 2학기보다는 좀 어렵고요. 1학기가 좀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까지의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 3월, 4월 사이에는 학부모 면담 같은 것도 날짜 단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긴 했는데 5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요, 새로운 그런 느낌은 사라지고 굉장히 학교 수업이나 학교 생활 자체가 좀 버겁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뭔가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갈등적 요소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터지기도 아주 쉬운 그런 시기가 됩니다. 5월 달은 뭐 아마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해서 뭐 어린이날도 만들고 또 스승의 날도 만들고 어버이날도 만들어서 그냥 축제적인 분위기를 제공을 해서 그런 지루함 같은 걸 달래기 위해서 학사 일정도 그렇게 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교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포수처럼 뭐 쏟아내면서 좀 어떻게 좀 조치해라,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서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은 놀래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제 부모를 달래기도 하고, 다른 사례들을 얘기를 해서 진정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선생님이 상담 과정에서 얻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막 얘기하는 이제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일반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학기보다 1학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시기, 그리고 6월로 넘어간 이 시기가 아이들로서도 굉장히 지치고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날씨는 더 좋아져서 밖으로 나가면 꽃도 피고 온화한 날씨, 따뜻한 날씨를 즐길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아직도 정상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교차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욕도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는 훨씬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돼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업은 잘 준비가 된 수업이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컴퓨터 화면을 켜놓긴 했지만 그 화면을 피해서 계속 다른 엉뚱한 손장난을 한다든지, 엉뚱한 낙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이 보든 안 보든 엉뚱한 짓을 마구 한다든지, 자리를 뜬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원, 대학생들까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압박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입장에서 큰 짐을 덜어주는 일상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지금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위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많은 분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일단은 좀 명분 있게 숨을 쉬게 해줘라. 얘가 쌓여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 무료함 혹은 불만스러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되, 이게 일탈적인 형태 혹은 약간 파괴적인 형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단 결석, 무단 중단,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무단 이석,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명분 있게 어떤 활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고 저러고 간에 아이하고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느끼는 심정, 답답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부모가 힘들구나 라는 것들 사실은 수용하는, 적어도 감정은 수용해주고 당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학교 가지 마, 아니면 결석해, 아니면 온라인 수업도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의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이가 그런 불편함 혹은 불만스러움 혹은 무료함 이런 것들을 호소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좀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전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아이가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는 혹은 숨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위험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뭔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의 1대1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그것만 돼도 사실 상당 부분의 사고, 갈등, 어려운 일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부모도 너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으면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그런 정서적 어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나 혹은 지쳐있는 상태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1대1 상담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제가 물리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부 부모님들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약간의 힘을 얻고 혹은 약간의 지혜를 얻어서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지금 5천 가족이 훌쩍 뛰어넘는 많은 상담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 조언을 듣는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멘붕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SOS를 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고 조짐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면요, 서슴없이 상담을 신청하시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도 조만간 개별 상담은 좀 어렵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일단 상담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소수의 인원이라면 오프라인으로 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경험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상지어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필요가 실제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든센터나 GS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